월요봉투입니다. 자, 오늘 10월 14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오늘 반등이 제법 괜찮은데, 우리 시장 얘기, 그리고 현대차 간단하게 코멘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CPI가 일단 9시 반 조금 넘어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 발표되기 직전에 일단 미선물 조금 급락이 좀 나왔었죠. 급락이 좀 나왔다가 발표한 직후에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운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쯤 지나서부터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 미국 시장 시작할 때는 뭐 괜찮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장중에 한번 내려 찍은 상황이 나왔고, 장 막판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전약 후강 정도의 장세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CPI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컨센이 0.3% 전월 기준 0.3% 상승이었으니까 일단 컨센을 상회하는 이 결과였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죠.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5.4% 성장인 이 상승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 이쪽 섹터들을 제외하고 봤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4% 상승 정도를 보였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냥 CPI 전체로 놓고 보면 상승이 계속,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4.7%, 6월 달에 4.9%, 7월 달에 5.3%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7월 달 5.3%를 기준으로 8월, 9월, 10월, 8월, 9월까지 석 달 연속 5.3%를 유지하는, 그래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 정도는 보였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월 달에 3.4% 상승해서 6월 달에 4% 상승, 7월 달에 4.3% 상승, 8월 달에 4.2% 상승, 요번 9월 달에 4% 상승.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단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적으로 조금 보면, 그동안 뭐 이건 몇 차례 제가 이 발표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 부분이 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고차 가격이 물가 상승을 거의 다 주도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그 중고차 가격은 일단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최근 이제 유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에너지, 가스 이쪽의 상승폭이 조금 컸다라는 거,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거,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있는 거나 천연가스 가격 마찬가지입니다만, 올겨울이 좀 덜 춥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생각 없다. 유럽의 공급 안정적으로 협의해서 된다면 제대로 공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도 일단 안정을 조금씩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하루는 유가도 조금 약간의 이 하락이 나왔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좀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었죠.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한풀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이 일단 보였다라는 거. 오늘 뭐 당분간 국제 유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쫙 끄집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서 물가 상승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물류 대란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인데,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계속 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항만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릴 수도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각 기업들에게 헬프를 때리는 모습도 있었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반등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다우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S&P 500이나 나스닥 기준으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일단 물가 상승 억제에 대한 백악관의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월가 쪽의 최고 경영자들 그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공급망 붕괴와 관련해 가지고는 몇 달 내로, 올해 안에 몇 달 내로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FOMC 의사록 어제 공개가 됐는데 11월 테이퍼링 시사, 이건 뭐 이미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 테이퍼링의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일단 나왔던 의사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 정도 무렵쯤 시작을 해서 국채하고 모기지를 동시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한 8개월 정도쯤 예상이 되는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8개월 정도 만에 테이퍼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지난 9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게 빠른 속도입니다. 되게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빨라진 건데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그 당시에 했고 그것 때문에 반영을 좀 했죠. 9월 달에.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그래. 이 정도 같으면 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야라는 걸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연준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반기 안에 끝내야 돼. 이것만 뭐 1분기 안에 끝내야 돼. 이것만 아니면 일단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히스테리를 추가적으로 더 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약간의 이 일시적인 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쪽의 미국 대표도 반도체 공급 부족의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끄집어 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요.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도 이번 주 금요일이 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눈치를 좀 보다가 금요일 정도 선에서 14,650포인트 위로 도전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반등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반등 강도가 지금 제법 강합니다. 갭으로 띄워서 출발을 해서 갭으로 너무 많이 띄워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몸통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3,000포인트에 근접하는 모습, 제가 아마 오늘 무방의 이 장전에 말씀을 드릴 때 3,000포인트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차하면 가능성도 있는, 물론 3,000을 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기본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혹시나 3,000포인트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 2,900포인트에서 지지력을 보였고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하락 한번 나왔고 여기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1차적인 정리가 한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1차 저항선은 3,000이라기보다는 3,040포인트 정도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저항은 3,10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40, 3,100 이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호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백악관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던
이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급망 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물류 대란까지 같이 겹쳤던 부분에서 놓고 보면 미국 내에 항만 시설 쪽에 있던 그 인프라 자체도 이미 너무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 물류 대란의 한 역할을 좀 했다라는 쪽의 해석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1.2조의 인프라 법안, 초당적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상정만 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5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자꾸 밀리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일단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만 코스닥 매도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코스피 매도도 약간씩 줄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매도가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만 대신 선물도 아침 출발할 때는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이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지금 선물 매수폭을 조금씩 키워주고 있는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0포인트를 오늘 넘기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살짝 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일단 횡보하면서 대략 뭐 한 3,000포인트 근접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장 막판쯤 되면 변동성을 조금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살짝 고개를 드네요.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국제유가 살짝 꺾이고 뭐 국채금리 어제 좀 제법 괜찮게 꺾였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 섹터들, 정유 섹터들 이제 이쪽 섹터들이 조금 좋지 않고요. 그 외에 지금 대부분 섹터들은 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반도체 섹터들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정말 반가운 이 부분이고 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제가 계속 지금 뭐 업황 둔화 우려가 그 전부터 나올 때도 8월 달에 그것 때문에 밀렸을 때도 반도체는 하반기에는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도체는 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LG화학,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우 정도가 눈에 띕니다. 뭐 어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LX 세미콘 정도가 외국인 매수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캠트로스, 원티드랩, 원익 IPS, 휴젤 정도가 매도에 조금 눈에 띄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시장 얘기 이 정도 좀 드려보고 다시 또 조금 꺾이네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조금 오버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 자리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요. 이 자리는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8월 이후 2달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온 거고 최근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오늘도 그 얘기 또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한 박스권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서 어제 종가 오늘 여기서 지금 빌빌 매고 있는 이유가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만 원짜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지 정도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고요. 도지 전후의 흐름 정도 만들고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가도 오늘 괜찮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대 한 22만 원
또는 22만 5천 원 요 자리 정도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요번 턴에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돌파가 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약간은 해주지 않을까, 약간 해줘야 다시 이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모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뭐 어차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스윙 기준으로 보고 계시면서 지금 수익권에 와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21만 원짜리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나와준다 그러면 한 22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그 전후까지는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아서 주봉상으로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이렇게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추가 상승 또 가능합니다. 한 주 쉴 수 있고요. 한 주 정도 기간 조정 보이면서 쉴 수 있고, 쉬어도 뭐 전혀 이상 없는 좋은 상태고요. 아니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일봉과 연결시켜서 보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20주선 돌파 시도를 해보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괜찮죠. 정말 괜찮으려면 이번 달 22만 원 넘기고 마감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상승 장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또 올라갑니다. 일단 그 부분이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감해도 나쁜 그림 아니에요. 이렇게 마감해도 다음 달 강하진 않아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현재 흐름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뭐 최근 지금 이 매수 리포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안착은 돼야, 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 안착이 돼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21만 원짜리 안착이 돼야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